커다란 창문을 열고 난 그냥 영화를 보네. 창밖의 영화. みんな、こんにちは。私たちは 창밖의 A가 어게인 두 번째입니다. 주예린입니다. 안녕하세요. 싱어송라이터 여름혜입니다. 안녕하세요. 영화감독 서은선입니다. 돌아온 일본 특집입니다. 두 번째가 뭐죠, 일본어로? 니밤메. 니밤메 데스요. 니밤메 데스네. 니밤메 데스네. 스미마셍. 이야이야. 손을 해줘야 돼. 바카데. 바카지 나이노. 네. 네, 잘 지내셨죠? 네. 네. 드디어 우리가 같이 영화를 봤습니다. 네, 셋이서 창밖의 영화답게 같이 영화관에 가서 영화도 보고 색다른 같이... 경험이었어요. 어떤 면에서? 약간 되게 어색했어요. 셋이 그러지 않았어요? 셋이 영화관 딱 앉아 있는데 매번 일주일에 한 번씩 녹음을 하는 거는 전혀 안 갔는데 갑자기 팝콘 들고 딱 영화관 앉으니까 뭔가 처음으로 데이트하는 것 같은 그런 어색함 있잖아요. 팝콘 하나씩 들고 팝콘이랑 콜라를 하나씩 들었어요. 저도 그런 경험은 처음이었는데 은선 씨 이제 할인 카드가 굉장히 고급스러운 게 있어가지고 우리한테 팝콘을 하나씩 다 줬잖아요. 네. 팝콘 콜라를. 그죠. 네, 운이 좋았죠. 그 한 달에 한 번 있는 날이래요. 그날 딱 걸렸어요. 운이 좋았는지. 네. 신기하죠. 아버님 감사해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거였죠. 네. 그래서 같이 영화도 봤고 사실 저는 3명이서 영화를 보러 간 게 거의 몇 년 동안 진짜. 몇 년이 뭐야? 맞아. 제 인생에서 몇 번 없는 것 같아요. 진짜 더 다르게 느껴진다 그렇게 생각하니까. 저 세 사람이 잘 안 가잖아요. 혼자 아니면 둘인데 거의. 저도 혼자 아니면 둘이 가거든요. 그래서 약간 뭔가 우리가 어색했을까? 막 우왕좌왕 같은 느낌 있죠. 그래요? 전 어색하진 않았고 좋았는데 가운데 껴가지고 그런가? 되게 안정감 있게. 그리고 카드도 막 쓰고 이러니까 우리는 막 옆에서 막 팝콘 먹고 그러니까 아무튼 그렇게 해서 본 영화이죠. 네, 바로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미래의 미라이를 오늘 다룰 겁니다. 네. 네, 미래의 미라이. 미라이노 미라이. 네, 미라이노 미라이죠, 원래는. 약간 헷갈리는데, 호소다 마모루 감독, 예린 배우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는 감독이죠. 네. 시간을 달리는 소녀가 저의 패딩턴 2처럼 네. 자주 나오고 있는데요. 네. 은성 감독님은 평소에 어떠셨어요? 다 보긴 했더라고요. 다 보셨어요? 네. 오. 그 시간을 달리는 소녀 이전 거는 못 봤고요. 썸머워즈. 디지몬, 썸머워즈 다음 아니에요? 다음이에요. 시달소가 다음. 시달소 다음이에요? 네. 그렇구나. 저도 그러면 시달소 이후 거를 다 봤네요. 그럼 그 전께 디지몬 그 극장판 원래 애니메이션 있는 거 극장판으로 했던 연출가로 알고 있는데 그 이후로 이제 시간을 달리는 소녀부터는 막 좋아해서 챙겨봤다기보다는 그냥 어쩌다 보니까 다 보게 됐던 것 같아요. 근데 다 재밌게 봤고, 네, 그래요. 다들 이제 많이 좋아하실 것 같은데, 과거에 일본 애니메이션 하면 미야자키 하야오였는데, 어느샌가 2010년대로 넘어오면서 이 호소다 마모루 감독과 신카이 마코토 두 감독이 젊은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떠오르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신카이 마코토가 어떤 것들 있죠? 신카이 마코토 너의 이름은 최근 게 최근 거 언어의 정원 언어의 정원 초속 5cm. 네. 이게 구분을 잘 못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그림체가 막 극명하게 다르진 않아요. 두 감독이 약간 라이벌처럼 한국 안에서 사랑받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호소다 마모루 감독의 전작은 시간을 달리는 소녀, 썸머워즈, 늑대아이, 괴물의 아이 그리고 요번에 개봉한 미래의 미라이까지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는 애니메이션이기 때문에 배우라기보단 성우들 이름을 소개를 해드려 볼게요. 카미시라이시 모카, 쿠로키 하루, 아소쿠미코, 아쿠쇼 코지,
후쿠야마 마사하루. 이 중에서 제가 후쿠야마 마사하루를 알았어요. 맞췄죠. 맞췄죠. 네. 목소리가 너무 듣고. 잘생겨서. 뭐지? 잘생긴 목소리 뭐지? 해서 이랬는데 정말 후쿠야마 마사하루 느낌이 났는데 정말 그분이 성우를 하셨더라고요. 후쿠야마 마사하루는 고레데로카즈의 그렇게 아버지가 된다의 아버지 역할을 했던 네. 일본에서 굉장히 유명한 배우죠. 네. 줄거리 들어가기 전에 그럼 뭐 할 말 없으세요? 그냥 호소다 마모루나 영화에 대해서. 네. 저는 정말 저희 개봉날 봤잖아요. 네, 맞아요. 개봉날 네. 봤어. 진짜 기다리고 부지런했어. 기다리던 작품이었거든요. 여기까지. 개봉날 봤고, 그죠? 저 그렇게 부지런하게 영화 본 것도 진짜 오랜만이었어요. 처음 본 것 같은데 저는 개봉날 본 영화. 개봉날. 그 얘기 해볼까요? 개봉날 본 거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 설국열차. 개봉날 네. 기다렸다가. 개봉날 저희 근처 영화관 첫 영화 조조로 가서 봤어요. 조조로. 네. 너무 대박. 기대해서. 완전 기다리고 기다렸던 작품이어서 여기까지. 은서 씨는 기억나세요? 저는 기억나는 게 없어요. 아. 네. 저도 개봉날 조조로 본 영화가 있어요. 이와 슌지 4월 이야기. 근데 우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네. 그 학교에서 가서 그걸 봤던 것 같아요. 동아리 활동이었는지 그래서 갔는데 그때는 선물을 줬어요. 조조를 보면요. 네.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조조 할인 이런 것처럼 네. 선물을. 그날 개봉날 당일에 첫 번째 영화를 보는 사람한테 선물을 줬어요. 막 경품 추천도 하고. 그래서 제 종로에서 봤는데 그 사월리학에 나오는 빨간 우산 선물 받았어요. 우와. 그래서 꽤 오랫동안 썼어요. 몇 년 오늘 참고로 패션이 여러분님이 정말 예쁜 빨간색 베레모에 빨간 립스틱, 동안 구입했어요. 네, 까만색 원피스를 입고 오셨는데 여기 빨간 우산까지 있으면 미친 사람. 기억에 진짜 많이 남겠다. 네. 영화 자체도 좋아하셨을 것 같은데. 저 그래서 그 영화에 완전 빠졌죠. 뭐 언젠가 또 할 얘기가 있을 것 같고요. 갑자기 이와이슌지도 이와이슌지도 언젠가 네. 다루고 싶네요. 자, 이렇게 해서 잡담을 나눈다는 거는 할 얘기가 많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걸까요? 근데 또 줄거리도 제가 자세하게 준비를 못해서 하지만 걱정 없어요. 은성 감독님이 첫 장면을 얘기해 주실 거니까요. 귀에서 이어폰이 빠지고. 사실 네. 그날 기억을 좀 메모를 해놨어야 되는데 본날 약간 그냥 쉽게 생각했어요. 첫 장면 이렇게 흐르는구나. 근데 며칠 지나니까 아무것도 기억이 안 나고 잔상만 이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추측으로 말씀드릴게요. 제가 네. 이 추측이 틀린지 맞는지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셨구나. 네. 기억하셨군요. 네. 사진 땡. 주제곡이 저는 사진 앞에 다른 장면이 있는 것 같긴 한데 예리 씨 뭔가요? 뭐예요? 마을의 모습이었죠. 맞아. 그 버드아이 뷰로 보는 그 있죠. 날아다니는 새의 시선인 것 같은 마을의 모습이 하늘에서부터 이렇게 찍혀서 이렇게 돌아다니던 약간 새가 한 집에 이렇게 집중해서 집중하는. 전혀 가는 기억이 안 움직임이었죠. 나요. 네, 그 버드아이라고 하니까 확 와닿네요. 바로 그 일본의 주택가를 부감이라고 하죠, 전문 용어. 네, 부감. 높은 부감으로 내려다보다가 점점 다가가는 거죠, 한 집으로. 근데 이 집은 주황색 지붕을 가진 집이고요. 다른 집보다 좀 작았던 것 같아요. 네. 사이즈가 좀 작았지만 구조가 좀 특이해서 가운데 나무가 있는 네. 집이었고요. 어쨌든 이 영화가 다루는 주인공들이 바로 이 집에 사는 가족들입니다. 그래서 지붕 외에 아까 말한 나무 한 그루가 있고 그 나무가 있는 곳이 집의 중앙에 정원이 있는 거죠. 근데 이 조그만 정원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는 하나의 공간이에요. 그래서 이 정원과 이어진 거실은 통유리로 되어 있고 이 나무를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네, 그래서 화면이 전환돼서 집 안으로 이제 들어가면 어린 남자아이가 보여요. 이 아이는 쿤짱이고요. 아까 말씀드린 카미사리시 모카가
모카짱이 목소리 연기를 합니다. 쿤짱은 외할머니와 함께 시간을 보내고 있어요. 그래서 열차를 좋아하는지 다양한 기차들을 늘어놓고 막 기차놀이도 하죠. 그러던 중에 기다리던 엄마가 도착을 합니다. 쿤짱은 엄마한테 막 달려가서 보고 싶었다고 어린아이답게 막 어리광을 부려요. 하지만 엄마는 쿤짱을 안아주지 못해요. 왜냐하면 엄마 품에 갓 태어난 여자아기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4살이 된 쿤짱, 4살이더라고요. 근데 한국 나이로 5살. 4살이 된 쿤짱은 새로 생긴 동생이 귀엽긴 한데 자기랑 놀 수도 없고 소통도 안 되고 또 다가가면 엄마한테 혼만 나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 동생을 미워하게 되죠. 얼마 후에 엄마는 복직을 하고요. 건축가인 아빠는 육아를 전담하게 됩니다. 쿤짱은 동생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지만 두 아이의 육아를 맡게 된 아빠나 일하며 육아를 해야 하는 엄마 모두 지쳐 있어서 쿤짱의 마음을 온전히 달래주지 못합니다. 어느 날 속상한 쿤짱은 아까 말씀드린 그 정원으로 나가요. 정원이라 하기엔 좀 작지만 큰 나무가 한 그루 심어져 있는 그곳으로 뛰쳐나가요. 그런데 그곳에서 한 의문의 남자를 만나게 되죠. 이 남자는 자기를 이 집의 왕자님이라고 소개를 합니다. 근데 뭔가 수상해요. 근데 엉덩이를 보니까 꼬리 달려있어. 그런데 남자가 하는 말이 네가 태어나고 나도 너처럼 찬밥 신세였다. 너도 내 마음 이제 느낄 수 있을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알고 보니까 이 남자는 함께 살고 있는 가족 강아지 유코였어요. 유코가 사람으로 환생이라고 이상하네. 사람으로 변한 거죠. 네. 그리고 어느 날은 또 그 나무 근처에서 이번엔 사람 그냥 교복을 입은 한 소녀도 나타나요. 이 소녀의 손에는 분홍색 반점이 있고요. 쿤짱은 이 반점을 보고 누군가를 떠올리게 됩니다. 바로 동생 미라인데요. 아기 미라이의 손에도 분홍색 반점이 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사람으로 변한 유코를 만난 이후 이번에는 미래에서 온 중학생 미라이가 쿤짱 앞에 나타난 거예요. 아까 동생 이름을 말씀 안 드렸는데 이 동생 이름이 미라이예요. 그러면서 미라이가 하는 말이 이제 4살짜리 자기 오빠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자기 좀 그만 괴롭혀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기가 온 이유를 말해줍니다. 일본에는 히나마츠리라는 여자아이에게 축복을 비는 명절이 있는데 단 위에다 인형을 장식을 해요. 그런데 이제 속설에 의하면 이 3월 3일 날 히나마츠리 날까지 인형을 안 치우면 하루 늦어질 때마다 1년씩 여자아이의 결혼이 늦어진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근데 그날이 3월 4일이거든요. 그래서 미라이가 이에 대한 걱정으로 현재에 찾아온 거예요. 빨리 저 불단이 아니라 그 단에 있는 인형을 치워달라. 그래서 4살 쿤짱은 아기 미라이와는 놀지는 못하는데 중학생 미라이 그리고 강아지 유코와는 꽤 잘 어울려요. 그래서 합심해서 그 일을 성공시킵니다. 그렇다고 쿤짱의 삶에 평화가 찾아오는 건 아니에요. 엄마 아빠는 여전히 완벽한 부모가 아니고 여전히 미라이는 아기라서 같이 놀 수가 없어요. 이럴 때마다 쿤짱은 정원으로 나가게 되고 이 정원에서 미라이를 만난 것처럼 다른 시간대에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돼요. 때로는 쿤짱 또래의 엄마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청년이었던 증조 할아버지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미래의 자기 자신을 만나기도 해요. 이처럼 다양한 시간 속에 사는 가족들과 만나며 자신의 삶이 혼자만의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사람들과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밉기만 한 미라이도 쿤짱의 일부이고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관객들 또한 과거와 미래를 넘나드는 한 가족의 시간 여행을 통해서 쿤짱과 미라이의 성장, 엄마 아빠의 부모로서의 성장 과정도 지켜보게 됩니다. 여기까지. 네, 너무 네. 좋은데요. 네. 줄거리만 들으면 되게 좋은데. 좋죠. 이 영화가 골든글로브 외국어상 후보 아닌가요? 아카데미인가요? 미래이가요? 네. 그래서 애니메이션 쪽 후보에 오른 걸로 알고 있는데 수상은 못했지만 오히려 그 헐리우드 쪽 평단에서는 평가가 좋더라고요. 자, 이제 해시태그 한 줄 평이죠? 몇 글자로 준비해 오셨나요, 두 분? 5글자. 역시 완벽하게. 5글자. 6글자. 스텝 바이 스텝으로.
그러면 네. 두 분 중에 누가 먼저? 저부터 할까요? 네. 저는 늘 곁에 있어. 늘 늘 곁에 있어. 네, 5글자. 늘 곁에 있어. 네. 있어. 예. 있어? 예. 어는 거죠? 있어. 이건가? 있어. 다 해당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늘 곁에 있어. 약간 따뜻한 느낌으로도 볼 수 있는데 저는 호소다 마모루가 가족 이야기 되게 많이 하잖아요. 네. 근데 거기에 항상 따뜻한 가족만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은 또 안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가족의 부재도 있었고 좀 외롭게 만드는 부분도 있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희망이 있는 가족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 가지 의미를 내포할 수 있는 늘 곁에 있어. 네, 좋습니다. 로 했고요. 이거 우리 얘기 다 쭉 하나요? 아니요. 들어보고 네. 돌아가면서 할게요. 네. 예린 씨는 저는 5자 평도 한번 니혼고로 해볼게요. 니혼고. 응. 마코토 도코. 마코토 도코. 마코토 찾고 있는 건가요? 그죠. 쿤짱이? 제가. 뭐지? 마코토 어딨냐는 뜻이에요? 네. 마코토 어디 있어? 라는 얘기예요. 있어야 할 게 없다? 네. 마코토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주인공이죠. 네. 신카이 마코토 아니죠? 그렇게 들릴 수는 있구나. 네, 아닙니다. 너의 이름은? 김이노우 나마요. 항상 약간 겹치는 것 같아요, 예린 씨랑은. 저는 6글자. 사세용 시달소. 시달소. 시간을 달리는 소녀인데, 4세용이다. 쿵대 나이가 4세인가요? 네, 그렇대요. 일본 나이로 4세고, 한국 나이로 5세. 5세. 목소리는 15살 같은. 실제로는 어른이니까. 성인 여자니까. 그러면 은선 씨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늘 곁에 늘 있어. 곁에 있어. 쿤이 혼자 있을 때 이제 시간 여행으로 과거와 미래를 오가면서 가족들을 다시 만나잖아요. 그때 뭐 쿤보다 먼저 태어난 유코부터 시작해서 유코가 더 형이죠. 그쵸, 형이죠. 잘생긴 형. 아저씨들? 수염도 약간 삐죽삐죽다고. 그쵸. 개. 걔의 나이가 사실 인간의 나이 몇 배잖아요. 그러니까요. 네. 아저씨잖아요. 아저씨네. 장발 아저씨. 유코 아저씨. 육고 아저씨. 유코 아저씨부터 뭐 중학생의 미라이, 또 어린이인 엄마, 청년의 뭐 증조 할아버지까지 다 이제 만나게 되는데 쿤에게 있어서 가족은 쿤이 항상 혼자서 외톨이가 될 때마다 만나잖아요. 그래서 늘 곁에 있다는 것을 깨우쳐주는 어떤 관계인 것 같아서 늘 곁에 있어 라고 했어요. 네. 이 신카이 마코토와 호소다 마모루의 좀 가장 차이점이라고 말한다면 호소다 마모루가 더 보편적인 희망을 말하는 감독 같고 신카이 마코토는 제가 다 보진 못했어요. 그러나 너의 이름은 이랑 고양이 나오는 거 짧은 단편이 있고 그다음에 초속 5cm를 봤을 때는 사춘기 소년 소년이 가지고 있는 순정 그리고 소년이 가지고 있는 욕망 그런 좀 더 소년에 집중하는 감수성이 있는 것 같아요. 언어의 정원도 못 봤는데 그거 좋아요. 보셨어요? 네, 봤어요. 그거 선생님이랑 그죠. 남고생 얘기 네. 남자 고등학생 얘기 맞죠? 네. 또 소년이군요. 네. 네, 이번엔 예린 씨. 마코토 도코. 약간 호소다 마모루를 너무 좋아하다 보니까 제가 기대하고 있는 부분이 너무 확정지어서 있는 것 같기는 해요.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마코토 같은 캐릭터 혹은 그거보다 더 뛰어난 캐릭터를 항상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데 그래서 약간 개인적으로 좀 실망을 한 것 같았어요. 근데 네. 애니메이션이 어린
큰 아이들한테만 보여지는 거라는 선입견이 아직도 많은 사람들한테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 애니메이션 좋아한다 그러면 되게 비웃는 사람도 많거든요. 오, 네. 애니메이션 진짜 좋죠. 네, 몇 살이야? 이런 사람 되게 많고. 저요? 네. 어릴 때부터 제가 만화책도 되게 좋아하고 그림 저도 막 그런 너무 거 자체 좋아하죠. 너무 좋아해서 애니메이션 되게 좋아하는데 호소다 마모루는 아까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보편적인 고민, 그런 성장, 뭐 그런 것들을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보니까 갈등을 다루고 있다 보니까 나이에 상관없이 어른들도 그냥 즐길 수 있는 매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번 영화는 4세용.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만화를 봐야 될 것 같은 사람들이 아이들이 보는 만화인 것 같은 느낌이 조금 들었어요. 네. 그래서 교육용 비디오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정말 이제 막 동생이 태어나서 그 질투심에 그걸 어떻게 감당할지 모르는 4살, 5살 꼬마 애들한테 가족은 이렇게 써주간 거야 라는 느낌으로 보여준다면 좋을 것 같은 그런 영화였어요. 네. 딱 저희 조카가 이런 관계잖아요. 큰애가 남자애고 여자애가 동생인데 과연 보여줄 수 있을까? 약간 타겟을 잘못 잡은 것 같다는 생각은 들어요. 저도 이따 얘기하겠지만 그래서 4세형 시달소라고 했는데 이 내용이 사세하게 적합하다기보단 좀 단조롭다. 그런 면에서 이제 그런 평을 좀 한 것 같아요. 이게 저는 4세라는 나이가 기억하세요? 5살, 4살? 잘 기억 안 나지 않나요? 진짜 뜨문 뭐 몇 가지 정도? 그래서 처음 기억이 보통 그때 좀 형성이 되잖아요. 네. 그런데 우리의 기억 속에 또렷한 시절이 아닌데 그 나이대를 주인공으로 삼다 보니까 좀 너무 어리게 설정되어 있는 건 아닌가? 뭔가를 느끼고 이해하고 깨닫는 나이일까? 과연 그 나이가? 오히려 그 나이 때는 더 그냥 확 상상력의 세계? 더 확 막 나가는 그런 다채로운 상상의 세계. 무섭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막 그런 게 더 잘 어울리는 나이 같아요. 네. 오히려 이런 뭐 가족들은 연결되어 있고 우리는 혼자가 아니고 그런 메시지는 오히려 초등학교 고학년? 그 정도가 더 맞을 것 같아요. 저학년이나 고학년. 이 감독이 자기 가족 얘기를 한 거라는 거예요. 자기 아내하고 자기 애기들. 그러니까 그 관찰에서 나온 디테일 같아요. 네. 결국엔 이건 쿤짱을 위한 게 아니라 자기를 위한 거지. 그 아빠. 얼굴 초록색 되는 아빠 있잖아요. 당황하면 막 얼굴 초록색으로 변하는. 네.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자기의 시선에서 바라본 쿤을 그런 것 같아요. 그럴 수 있겠다. 네, 또 두 분은 어떤 이야기 해보실 수 있을까요? 예린 씨. 저는 그냥 그런 부분. 우선 제목이 별로였어요. 이게 엄마, 6호 강아지, 그리고 뭐 증조 할아버지, 그리고 미라이 해서 가족들의 이제 미래와 과거를 만나면서 성장을 해가는 이야기잖아요. 미라이는 그 중에 하나일 뿐이거든요. 등장하는 사람들 중에. 근데 굳이 이제 제목에 미래의 미라이라고 붙일 이유가 있었나?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미라이의 비중이 특별히 크거나 중요한 것 같아 보이진 않았어요. 그것과 그 가족들의 미래와 과거를 경험을 하면서 얘가 성장을 해 나가는 건데 그 포인트가 약간 불분명했어요. 쉽게 말해서 야마가 오늘 일본말 많이 쓰네. 야마가 없었어. 네. 없어요.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 쿤이 뭘 그렇게 보고 성장을 하고 변화를 하는 걸까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이거 일본어 제목은 그냥 미라이 똑같아요. 그냥 미라이 아니에요? 그거는 영문 제목이구나. 영문이요. 그렇구나. 근데 저는 미라이를 넣은 이유는 알 것 같은데 미래에까지는 모르겠고. 근데 쿤이 뭐야? 네. 쿤의 어떤 결정적인 어떤 욕망이랄까요? 좀 자기가 이제 세상에 엄마 아빠한테 사랑을 받는 전부라고 생각했는데 미라이의 등장으로 인해서 자기 인생에 균열이 생기는 거잖아요. 그래서 미라이가 중요하다는 거는 인지가 됐던 것 같은데 그 계기가 되니까. 근데 미래를 앞에 붙인 거는 약간 언어유의적인 시간을 달리는 소녀의 팬들을 끌어모으려는 통했네요 저한테. 예린 씨한테 이거 보라고 하려고. 뭐
그렇게 생각이 드네요. 근데 제목이 미라이노 미라이가 일본어 미라이노 미라이 하면 되게 매력 있어 보이긴 한 거. 그죠. 그냥 미라이 하면. 미라이라고 아니요, 하기 그냥 전에. 미라이노 미라이. 그러니까 미래의 미래? 뭐지? 그죠. 아, 미래의 미래구나. 네, 근데 이게 또 일본어 제목으로는 미래의 미래인데 미라이는 한자로 되어 있고요. 뒤에 미라이는 이제 가타카나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 사람들은 그거를 똑같은 미래의 미래로 보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더 많은 걸 느낄 수 있는 제목이기는 해요. 근데 이제 한국어로 들어오면서 이걸 갑자기 미래로 바꾸고 또 영문으로 그냥 미라이만 해버리고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네. 느낌이 안 살긴 하지만 호기심을 끄는 이제 한자로 미래라고 돼 있고 미래의 하고 미라이는 또 이제 카타카나로 이름처럼 써 있고 하면 뭐지? 뭐 시간 타임루프인데 이거 또 재밌겠다. 약간 네. 이런 느낌을 주잖아요. 말한 대로 시달소의 그 청소년 소녀 그게 포스터에도 나와 있고 그러니까 그 팬들을 끌어모으려고 했던 것 같아요. 미래에서 기다리고 있는 마코토를 생각하게끔 만들잖아요. 그러니까 마코토 토코 또다요. 그건 그럼, 어떻게 보셨어요? 아까 제가 얘기한 야마가 없다. 아 저는 동의해요. 근데 그 야마가 없는 게 네. 그 나이 때문에 그런 것 같아. 성장이라는 건 변화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네. 사실 4살 아이가 키 크고 건강하게 크는 거 말고 성장을 할 이유가 있어요? 저는 되게 과한 걸 요구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아이는 그냥 건강하게 살아만 있어도 이게 성장하는 건데 그 나이 때 아기에게 뭔가 자 이만큼 경험했으니 넌 좀 성장했지 않을까? 이게 안 맞아. 오히려 부모들이 막 짐 싸면서 자기 만족하잖아요. 우리 뭐라 좀 그랬지? 성장한 것 맞아, 같아. 맞아. 막 이러면서. 근데 이제 그러니까 나이대가 좀 안 맞았다. 저는 계속 그 생각이 들어요. 그 부분. 저는 이 호소다 마모루가 이게 개인적인 이야기를 많이 가져왔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지금 뭐 4살에 자기 아들이 너무 사랑하니까 그 시기를 담고 싶어서 이 영화를 만든 게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널 이만큼 사랑하고 너 곁에 우리가 항상 있어. 이런 거. 그리고 개인의 사리사욕을 채우는. 그리고 실제로 아이가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는 때 많잖아요. 그렇죠. 특히나 혼자 토라져가지고 저희 구석에 가 있어요. 근데 얘가 무슨 생각을 할까? 뭐 이런 상상력을 발휘한 영화가 아닐까요? 그때의 근데 이거 너무 무리한 상상일 수도 있겠다. 아빠의 바램으로 가족들을 생각해야 되잖아요. 어린 나이에. 부담. 그런 거를 상상해서 만든 영화 같아요. 어린 아이가 막 떼쓰고 막 진짜 막 거의 되게 죽을 듯이 울잖아요. 애기들은 막 팔이랑 다리 동동거리면서 울잖아요. 그러는 심정을 어떻게 해줄 수도 없고 달래주기도 어렵고 매번 그러면서 아들에 대한 사랑을 담은 되게 개인적인 영화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실제로 거기 나오는 모든 에피소드들이 자기 아내랑 자기의 이야기를 담은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본인과 정말 본인 가족을 위해서 만든 영화인 것 같기도 하고 늑대아이도 자기 자전적인 이야기가 많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아, 늑대였나요? 아빠가 늑대였구나. 그러니까 그 늑대 썸머즈가 개봉을 하고 얼마 안 있다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그 어머니에 대한 어떤 미안함과 사과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서 늑대아이의 엄마 캐릭터가 약간 많이 투영이 됐대요. 자기 엄마한테? 네, 자기 엄마. 그리고 실제 자기 고향을 배경으로 시골에서 자랐대요. 그래서 늑대아이에 나왔던 그 자연 있잖아요. 네. 시골 배경이 실제 고향의 스케치를 배경으로 했다고 하더라고요. 너무 살아왔다. 너무 좋아요. 근데 이게 또 그 시나리오, 네. 각본 작업을 이번 거는 혼자 했어요. 근데 전작들은 다 같이 했더라고요. 원작이 있는 것도 있고. 일단 시간에 달리는 소녀는 네. 원작이 있었고 네. 그 원작이 워낙에 탄탄한 그 플롯을 갖고 있으니까 네. 상상력도 재밌고 네. 그 덕을 많이 본 것 같고 하지만 늑대아이를 보면 또 훌륭하잖아요. 네. 근데 그때는 또 합작하는 다른 파트너가 있었어요. 근데 요번 거는 혼자더라고요. 워낙에 작화가 뛰어나고 그 디테일도 살리고 일본 애니메이션 워낙 유명하잖아요. 네. 그거 좋다는 건 누구도 겁을 못할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 플롯상의 그런 탄탄하고 대사 하나하나가 정말 그 적재적소에 딱딱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하기에는
약간은 단순했다? 이 미라이는 네. 그런 생각이 전 들긴 했어요. 맞아. 자, 그러면 한 줄 평에 대한 이야기는 해봤고요. 또 다른 이야기 해볼까요? 저는 이 미래의 미라이가 야마가 없다라는 게 그런 생각도 드네요. 이게 뭐 시간을 달리는 소녀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나 늑대 아이 같은 경우에 좀 유독 그 공감이 가면서 이입이 되는 인물이 어쨌든 간에 딱 있잖아요. 마코토, 시간을 달리는 소녀 마코토와 그리고 늑대 아이에서는 그 하나, 엄마가 좀 더 주인공이잖아요, 일종의. 근데 그죠? 미래의 미라이 같은 경우에는 저는 각각의 등장인물들이 저의 삶에서 이입되는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그게 관객이 볼 때 그 감정의 이동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조금 더 산만하다고 느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저는 남매라서 뭐 쿤과 미라이의 관계에 있어서는 쿤의 입장보다는 미라이한테 더 입장이 갔고 오히려 어릴 때 오빠는 어땠을까 이런 식으로 상상이 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태어났을 때 오빠도 이랬을까? 뭐 이런 생각이 들었고 그리고 또 뭐 쿤의 과거에서 엄마를 만났을 때도 엄마의 어린이 시절은 어땠을까?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봤던 것 같아요. 이게 여러 가지로 그냥 한 명한테 집중해가지고 깊게 들어간다기보다는 그냥 단편적으로 내 삶의 어떤 부분에서 그냥 건드는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저도 미라이나 엄마를 만나는 장면은 꽤 마음에 들었어요. 좋았어요. 이따가 기억에 남는 장면도 얘기하겠지만 근데 증조 할아버지 에피소드가 그게 제일 별로였어요. 별로. 밀착이 안 됐어요. 쿤짱이랑. 그 왜냐하면 미라이나 엄마는 쿤짱이랑 같이 만들어가요. 사건을. 뭐 인형을 별거 아니지만 치워야 돼. 이런 프로젝트가 맞아요. 있는 거고 엄마는 방을 같이 어지럽히고 난리를 맞아요. 치죠. 스트레스 해소를 같이 하는 거예요. 근데 할아버지랑은 아무것도 안 해요. 같이 뭘 타는 것밖에 없는데 수동적인 거잖아요. 쿤짱은 할아버지 뭐 거기 오토바이 타다거나 그리고 너무 멋있어. 너무 좋아. 라는 그런 할아버지가 얼마나 멋있고 좋은 사람인지를 어필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담겨 있는 에피소드지 쿤짱이랑 같이 뭔가를 만들어가는 에피소드는 아니었어요. 그래서 좀 그 에피소드가 오히려 그것만 빠졌어도 다른 걸로 대체됐으면 더 훨씬 좋았을 것 같아요. 저는요. 네. 그리고 또 제가 한국인이라서 그런지 할아버지가 전쟁 겪으면서 막 고통 느끼고 하시는데 공감이 잘 안 되더라고요. 그쵸. 네. 그 배 가지고 조선인 공격하러 가는데 그죠. 그 배 망가진 게 우리한테 잘 된 일이잖아요. 네. 할아버지 막 울부짖으시는데 좀 그렇더라고요. 그 전쟁 때문에. 저는 호소다마모를 되게 좋아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여성 캐릭터들이 독보적이잖아요. 맞아요. 되게 전형화된 이미지에서 벗어나 있고 특히나 일본 작품에서 그런 여성을 보는 게 더 드문 일이라서 되게 좋아하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개인적인 그런 기대? 이 사람은 이럴 거야. 조금 다를 거야. 뭐 역사도 바로 보고 있을 거야. 약간 이런 것들이 좀 있어서 그런지 그 할아버지가 정말 약간 뒤통수 맞은 듯한 기분이었어요. 배신당하는. 네. 하면서 호소다마모를 맞아? 약간 이런 거 있죠. 그런 게 조금 있었던 것 같아요. 좀 의아한 장면이긴 했어요. 네. 근데 실제 자기 증조 할아버지 얘기일 것 같긴 해요. 네, 그러면은 좀, 근데 뭐,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자기 가족의 이야기고, 어쨌든 전쟁에 참전을 해서 피해를 입은 사람이면 그 개인의 인생사는 정말 안타까운 거잖아요. 안 다룰 네. 이유는 없죠. 네. 그런데 어쨌든 큰 의미에서 봤을 때, 이 영화가 호소다마모를 가족들한테만 재밌는 영화가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를 한 것처럼 이렇게 전국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개봉이 그러니까. 되고 있는 상황에 맞아요. 이거는 조금 아쉽네요. 개들의 섬 아세요? 웨스 앤더슨 안 보셨어요? 안 봤어요. 저 그 영화 봤는데 영화 너무 훌륭해요. 이게 서양인들이 미칠 수밖에 없는 요소를 다 갖고 있고 영화 자체도 훌륭한데 한국인이라서 안 되는 게 있거든요. 그 영화 보시면 알 거예요. 너무 일본을 이제 동경하다 보니까 웨스 앤더슨이 모든 걸 다 포용해요. 근데 그게 한국인한테는 이제 우길기 디자인이나 이런 것도 다 디자인적으로 차용하고
하고 하는데, 그러니까 저는 그냥 영화 좋아하는 사람으로 보면 그 영화가 너무 잘 만들었다라고밖에 할 말이 없는데 네. 이제 그렇게 서양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만큼은 안 되더라고요. 그쵸. 이 영화도 헐리우드에서 굉장히 좋은 평가를 받을 때 아마 그 부분에 아무런 불편함 못 느낄 것 같고 오히려 그거는 그냥 스쳐간 기억도 안 나는 에피소드일 텐데 아마 저희가 한국인이라서 또 더 할아버지 부분이 좀 좋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근데 이거는 저는 예술하는 사람이면 깊이 고민을 할 만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네. 그래서 빨리 넘어간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빨리 나온 거죠. 우길기는 없었어. 네. 네. 그래서 그냥 개인의 남아있는 개인의 어떤 상처가 나오고 되게 그 뭐 어떤 메시지를 크게 주려고 강조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리 다친 네. 그 부분을 좀 더 네. 강조한 것 같고. 또 어떤 얘기? 어떤 거 있을까요? 뭐 호소다 마모를 제가 좋아하다 보니까 그냥 이거 저 혼자 해본 건데 네. 그냥 늑대 소년과 시간에 달린 소녀 그리고 늑대 소년이 아니지 늑대 아이. 괴물의 아이 네. 이렇게 해서 그냥 간단하게 줄거리를 설명을 해드리면 만약에 안 보신 분들은 네, 조금 힌트를 얻으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시간에 달리는 소녀는 우선 우연하게 시간여행 능력을 갖게 되는 고등학생 여자 마코토의 이야기입니다. 현재의 작은 행복과 욕심을 위해서 변화시켰던 사건들이 나중에 남들한테 피해가 되어서 돌아오는 걸 보고 뒤늦은 이제 후회를 하게 되죠. 이 과정에서 그동안 미처 두려워서 피해오던 것들을 마주할 수 있는 용기를 얻게 되고 나아가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지기 위해서 현재의 행복까지 포기할 수 있게 되는 비약적인 성장을 하는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늑대아이는요. 늑대 인간과 사랑을 하고 그와의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 둘을 홀로 키우게 된 인간 엄마의 이야기입니다. 그 아이들은 인간 세계에서 정체성을 숨겨가면서 돈독하고 외롭게 성장을 해갔고요. 그 성장의 중심에는 용감하고 씩씩하고 또 사랑으로 가득한 엄마라는 존재가 항상 함께 해줍니다. 시간이 지나서 이제 늑대와 인간 중 하나의 정체성을 선택을 해야 되는 시간이 오는데요. 항상 겁이 많고 몸이 약하던 둘째 아들 유메가 인간이 아닌 늑대의 삶을 선택하여서 산속으로 사라져버리죠. 자식을 있는 그대로 바라봐주고 사랑해주는 부모의 내리사랑이랄까? 네, 그걸 다루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했고요. 괴물의 아이. 제목도 기억 못하는 거 보니까. 네. 인간 삶의 혐오를 느낀 한 소년이 인간 세상이 아닌 괴물들의 세상에서 살아가게 되는 이야기예요. 무술을 하는 괴물 밑에서 수제자로 성장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겪는데 결국 누군가에 대한 혐오의 감정보다는 스승으로 인해서 배우게 되는 사랑의 마음으로 세상을 포용을 하고 다시 인간의 삶으로 돌아가는 이야기입니다. 네. 썸머워즈는 사실 기억이 안 나요. 저도요. 재밌게 되게 안 화려했던 봤어요. 것 같은데 영상이. 네. 그거는 이제 디지털 세계와 그 대가족 할머니 증조 할머니가 있는 그 대가족과의 어떤 연결? 항상 연결고리가 있는 것 같은데 호소다 마모루 영화는. 네. 그죠? 그리고 이 영화들끼리도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러나요? 그 디지털 세계 안에서의 그게 현실 세계에서도 많이 적용이 돼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하고 막 이러는데 그거를 그 대가족 사람들이랑 그 같이 뭔가 대결? 맞아요. 네, 전쟁 같은 거를 거 하는 것 같아요. 해가지고 결국에는 대가족이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였던 그런 것 같은데 맞아. 화합하는 네. 그런 얘기였던 것 같은데 잘 이해가 안 됐어요, 저는. 그거. 저 잘 내용은 잘 모르겠고 근데 그 가족 분위기랑 그 시골에서 대가족 막 아이부터 할머니까지 있는 그 분위기 여름에 그런 게 기억이 많이 남는 영화였던 것 같아요. 좀 들어보니까 이 성장의 어떤 촉매제가 되는 어른이 있네요, 다. 예를 들어 시달소 같은 경우도 이모. 그분이 되게 안정적으로 그 마코토를 이끌어주잖아요. 네. 그리고 괴물아이에서는
이제 본인이 이제 엄마가 돼서 아이들을 이끌어주는 그런 본인 스스로가 늑대아이? 늑대아이 같은 경우 네. 네 그런 역할을 하는 것 같고 괴물아이는 스승이라는 존재가 있고 네. 뭐 미라이는 서로가 서로를 이끌어주는 그래서 우리는 혼자 살아갈 수 없다 이런 얘기인가요? 근데 미야자키 하야오 같은 경우는 메시지가 좀 다르긴 하거든요. 거의 혼자서 존재하죠. 아이들은 어른은 좀 냉소적으로 많이 그리는 편이고 어른이든 아이든 보통 고독하고 좀 독립적인 개체들이 많이 나와요. 그런데 아까 신카이 마코토는 사춘기 소년의 감수성과 욕망이라고 하면 확실히 이 호소다 마모루 같은 경우가 가족주의적인 희망을 얘기하고 있어서 헐리우드에서 좋아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기도 하네요.